형, 그래도 양심상. 민수의 주저하는 목소리가 녹음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민철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양심? 우리도 살아야지.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군데야? 애들 교육비도 있고. 아버지가 치매라니 정말 다행이야. 멀쩡했으면 절대 재산 안 줬을 텐데.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정리하자. 아버지 살 날도 얼마 안 남았잖아. 재개발 들어오면 이 집값이 몇 배는 뛸 텐데 그 전에 위임장부터 받아야 해. 법무사만 잘 구슬리면 게임 끝이야. 문틈 넘어 그 대화를 들은 순간 만수의 온몸은 얼어붙었습니다. 평생 피땀으로 지켜온 집과 땅을 두고 친아들들이 나누는 대화가 저럴 줄은. 나는 치매가 아니다. 모든 게 연기였어. 너희를 시험한 거였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을 뒤흔드는 가족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78세 할아버지가 200억 로또에 당첨된 후 치매 연기를 하며 가족들을 시험했는데 그 결과 친아들들의 충격적인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과연 200억 앞에서 진짜 가족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마지막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여러분께 기적처럼 좋은 일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단독주택 마당에서 78세 한만수가 장독대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겨울 햇살이 기와 지붕을 타고 내려와 만수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쌌죠. 라디오에서는 옛 트로트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만수는 된장국 냄새를 맡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경로당 할머니들이 기다리겠네. 만수는 혼잣말을 하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된장국을 끓이는 건 오래된 습관이었죠. 경로당 친구들과 함께 나눠 먹을 국 한 솥을 정성스럽게 끓이는 모습에서는 여전히 살림꾼의 면모가 드러났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은 색이 발해 있었고 오래된 텔레비전 위에는 먼지가 앉아 있었죠. 하지만 만수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만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남의 아내 윤정이가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들어오고 있었죠. 몇 년째 남편과 따로 산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만수는 자세한 사정을 묻지 않았습니다. 정이야, 또 왔구나. 바쁠 텐데 이렇게 자주 와도 되냐? 만수의 목소리에는 고마움이 묻어났습니다. 정이는 웃으며 대답했죠. 바쁜 건 아버님이죠. 경로당 가실 준비하고 계시네요. 정이는 능숙하게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빨래를 개고 냉장고를 정리하고 마당을 쓸었죠. 만수는 그런 정이의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장남과 차남은 서울에서 바쁘게 살며 명절과 제사 때만 내려왔지만 정이만은 달랐죠. 아버님, 이번 주말에 민수하고 수진이 데리고 올게요.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해요. 정이가 말했습니다. 민수와 수진이는 장남의 아이들이었죠. 만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좋다. 오랜만에 손자 녀석들 얼굴 보겠구나. 만수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오면 집안이 한결 활기차졌죠. 뛰어노는 소리, 웃음소리로 가득한 집을 상상하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정이는 된장국 냄새를 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아버님 손맛이에요. 경로당 할머니들이 좋아하시겠어요. 만수는 뿌듯해했죠. 나이가 들어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는 건 큰 기쁨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는 건 복잡하더라.
그래도 이렇게 찾아와 밥 해주는 며느리가 어디 있나? 만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희의 사정이 어떻든 이렇게 자신을 챙겨주는 마음만은 진심이라고 느껴졌죠. 경로당으로 향하는 길에 만수는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만수 씨, 오늘도 국 가져가시는군요. 할머니들이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이웃들의 따뜻한 말에 만수는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경로당에 도착하자 할머니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만수 씨가 끓인 된장국이 제일 맛있어요. 정성이 다르다니까요. 칭찬을 들으며 만수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죠.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만수는 혼자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조용한 집안에서 혼자 먹는 밥이 때로는 쓸쓸했지만 정희가 챙겨준 반찬들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김치찌개에서 나는 구수한 냄새, 정성스럽게 담근 깍두기의 아삭한 소리까지 모든 것이 소중했죠. 밤이 되어 만수는 마당에 나와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보던 그 별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죠.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내일도 된장국을 끓이고 경로당에 가고 정희가 찾아올 거라는 생각에 만수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꿈에서 죽은 아내가 나타나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거야라고 말했거든요. 꿈 이야기를 믿는 편은 아니었지만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은 읍내 나들이나 할까? 만수는 혼잣말을 하며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경로당에 가기 전에 약국에서 혈압약을 사고 로또도 한 장 긁어볼 생각이었죠. 로또는 일주일에 한 번 1,000원짜리 스크래치 복권을 사는 게 유일한 소소한 재미였습니다. 읍내로 가는 버스 안에서 만수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재개발 예정 구역이라는 팻말이 곳곳에 붙어 있었고 오래된 집들 사이로 새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고 있었죠.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할아버지, 약국 앞에서 내리시면 돼요. 버스 기사가 친절하게 말해주었습니다. 만수는 고맙다며 인사를 하고 내렸죠. 약국에서 혈압약을 사고 나서 바로 옆 로또 판매점으로 향했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오셨네요. 판매점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만수는 늘 하던 대로 1,000원을 내밀며 스크래치 복권 한 장을 달라고 했죠. 오늘은 느낌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주머니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만수는 동전으로 조심스럽게 복권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숫자가 나타났고 두 번째, 세 번째. 갑자기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같은 숫자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거 맞나? 만수는 눈을 비비며 다시 확인했습니다. 판매점 아주머니도 궁금해하며 다가왔죠. 어르신, 뭐가 나왔어요? 아주머니가 복권을 보더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르신, 이거 1등이에요. 1등.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1등이 얼마인데요? 만수가 어리둥절하게 물었습니다. 200억이에요. 200억? 아주머니의 말에 만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00억. 만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옛 기억이 스쳐 지나갔죠. 1997년 IMF 때 보증을 잘못 써서 전 재산을 날린 기억. 그때도 돈 때문에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얼마나 서로 원망했는지 생생히 기억났습니다. 어르신, 어서 은행 가세요. 당첨금 털어요. 주변 사람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지만 만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쁨보다는 오히려 두려움이 앞섰죠. 돈이 사람 마음을 바꾸는 건 순식간이지.
만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IMF 때 돈이 없어서 가족이 흩어질 뻔했는데 이번엔 돈이 너무 많아서 또 어떻게 될까? 은행에서 당첨 확인을 마치고 나온 만수는 바로 읍내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젊은 법무사가 놀란 표정으로 만수를 맞았죠. 200억을 유언대용 신탁으로 관리하시겠다고요? 법무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치매에 대해서도 상담받고 싶습니다. 만약 제가 치매에 걸리면 재산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건지요? 법무사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유언대용 신탁을 설정하시면 본인이 지정한 수익자에게 재산이 이전됩니다. 치매가 와도 신탁 조건에 따라 재산이 관리되죠. 하지만 가족들이 후견인 신청을 하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치매인 척하면서 가족들 반응을 살펴볼 수도 있겠네요? 만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법무사는 당황했지만 곧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만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누가 진짜 내 사람인지 이번엔 내가 시험해보자. 돈이 없을 때는 누가 진심인지 알 수 없었지만 돈이 너무 많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 무렵 정희가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정희가 웃으며 말했죠. 만수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정희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정희야, 만약 내가 치매에 걸리면 어쩔 거냐? 만수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진지하게 대답했죠. 그래도 아버님은 아버님이죠. 제가 더 자주 와서 돌봐드릴게요. 그 순간 만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었죠. 200억이라는 돈 앞에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만수는 혼자 앉아 로또 용지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작은 종이 한 장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이제 시작이다. 누가 진짜 가족인지, 누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알아볼 시간이야. 만수는 다음 날부터 치매 연기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설탕과 소금을 헷갈리고 같은 말을 반복하고 길을 잃은 척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했죠. 200억의 시험이 곧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수는 일부러 설탕통과 소금통을 바꿔놓았습니다. 부엌에서 커피를 타면서 소금을 넣고는 이상하네. 설탕이 짠맛이 나네라고 중얼거렸죠. 정희가 마침 들어와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버님, 그건 소금이에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수는 일부러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죠. 소금? 분명 설탕통에서 꺼냈는데. 정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만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만수는 정희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놀람보다는 걱정이 먼저 드러나는 얼굴이었죠. 경로당에 가서도 만수는 치매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회비를 2번 내려고 하자 회장 할머니가 말렸죠. 만수 씨, 아까 벌써 내셨잖아요. 만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요즘 만수 씨가 좀 이상해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심시간에 된장국을 끓이다가 일부러 간을 너무 세게 했습니다. 이 국 왜 이렇게 짜지? 할머니들이 걱정스럽게 쳐다봤죠. 만수 씨,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게 많아지셨네요. 평소 만수의 요리 솜씨를 잘 알던 할머니들은 더욱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어제도 같은 이야기를 3번이나 하시더라고요. 다른 할머니가 맞장구 쳤습니다. 만수는 속으로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죠. 이웃들 사이에서 만수 씨가 좀 이상해졌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에 집으로 돌아온 만수는
일부러 열쇠를 찾지 못하는 척했습니다. 주머니 곳곳을 뒤지며 분명히 가지고 나왔는데 라고 중얼거렸죠. 이웃 아주머니가 지나가다 봤습니다. 만수 씨, 무슨 일이세요? 열쇠를 어디 뒀는지 모르겠어요. 만수가 답답해하자 아주머니는 주머니 안쪽을 확인해 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만수가 찾아보니 정말 안쪽 주머니에 있었죠. 아, 여기 있었네. 고마워요. 하지만 아주머니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이틀 후 저녁, 장남 민철이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 이 시간을 달려온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죠. 아버지, 정희가 전화했어요. 요즘 깜빡하시는 일이 많다면서요? 민철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뭔가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깜빡하는 일? 그런 게 있었나? 만수는 모른 척했습니다. 민철은 더욱 걱정스러워했죠. 아버지, 혹시 머리가 아프시거나 어지러우신 건 아니에요? 이웃분들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별로 그런 건 없는데. 왜 그래? 만수가 물었습니다. 민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죠.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치매는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그 말을 할 때 민철의 눈빛이 묘하게 번뜩였습니다. 그 순간 만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벌써 치매를 의심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계획대로 진행해야 했습니다. 치매? 내가 치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만수는 일부러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 화내지 마세요. 그냥 검사만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초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민철이 달래듯 말했습니다. 만수는 마지못해 동의하는 척했죠. 그럼 한번 가보지 뭐. 일주일 후 차남 민수도 올라왔습니다. 형제가 함께 만수를 모시고 병원에 갔죠. 신경과 전문의는 간단한 인지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만수는 일부러 몇 문제를 틀렸고 시계 그리기에서도 바늘을 잘못 그렸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미한 인지저하 소견이 보입니다. 치매 초기 단계일 가능성이 있어요. 추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형제는 의미 있는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만수는 속으로 의사가 연기에 속았다는 걸 깨달았죠.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민철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재산관리 같은 중요한 일들은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실수하시면 큰일 날 수도 있잖아요. 민수도 맞장구 쳤죠. 그럽니다. 통장이나 도장 같은 것들 저희가 보관해 드릴게요. 재산관리?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만수가 발끈했습니다. 민철이 서둘러 해명했죠. 그런 게 아니라 혹시 모를 실수를 방지하자는 거예요.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치매 환자들을 노리는 사기꾼들도 있다고 하던데요. 만수는 속으로 씩 웃었습니다. 벌써 재산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던 거죠. 아직은 괜찮다. 나 혼자 할 수 있어. 만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제의 표정에는 아쉬움이 스쳤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가 찾아왔습니다. 형제들은 정희에게 아버지 상태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죠. 정희 씨, 아버지 혼자 두면 위험할 것 같아요. 더 자주 와주실 수 있나요? 민철이 부탁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매일 와서 챙겨드릴게요. 밤에도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정희가 선뜻 대답했습니다. 민수가 고맙다는 인사를 했죠. 정말 고마워요. 저희도 주말마다 내려오겠어요. 형제들이 돌아간 후 정희는 만수 곁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무서우시죠? 기억이 흐릿해지는 게. 정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만수는 그 따뜻함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무서울 게 뭐 있나?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만수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정희의 따뜻한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제가 곁에 있을게요. 혼자 두지 않을게요. 정희가 만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만수는 가슴이 뭉클했죠. 며칠 후 만수는 본격적인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민철에게 병원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맡겼죠. 아버지, 제가 안전하게 관리해 드릴게요. 요즘 같은 때 현금 들고 다니시면 위험해요. 민철이 약속했습니다. 민수에게도 생활비라며 200만 원을 건넸습니다. 형님만 맡기면 섭섭하잖아요. 저도 아버지 일 도와드리고 싶어요. 민수도 기꺼이 받았죠. 두 아들 모두 아버지를 위해 소중히 보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정희에게는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정희야, 수고비다. 만수가 봉투를 건네자 정희는 손사래를 쳤죠. 아버님, 그런 거 받으면 발걸음이 무거워져요. 저는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왜? 일한 대가는 받아야지. 만수가 억지로 건네려 하자 정희는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아버님께 받을 돈은 이미 다 받았어요. 학교 다닐 때 도움받은 것만으로도 평생 갚을 수 없을 만큼이에요. 그 말에 만수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바로 정이었죠. 하지만 아직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한 달이 지나자 만수는 두 아들에게 맡긴 돈의 행방이 궁금해졌습니다. 민철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봤죠. 병원비로 준 돈 어떻게 됐냐? 민철의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아, 그게... 아버지, 잠깐만요. 전화기 너머로 뭔가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제가 투자를 좀 했는데 시장이 안 좋아서. 민철의 말에 만수는 예상했던 대로라고 생각했죠. 투자? 병원비라고 했는데 투자를 했다고? 죄송합니다. 돈을 불려서 병원비도 넉넉하게 쓰시라고 했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원금은 찾아드릴게요. 민철의 변명이 이어졌습니다. 만수는 화난 척했지만 속으로는 씁쓸했죠. 민수에게도 확인해 봤습니다. 생활비로 준 돈은 어디 있냐? 민수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형님이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해서.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곧 돌려드릴게요. 결국 형제가 함께 아버지 돈을 투자에 쓴 거였습니다. 만수는 한숨을 쉬었죠. 역시 돈 앞에서는 혈육도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속마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정희는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와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저녁에도 들러서 저녁을 챙겨줬죠. 만수가 이렇게 매일 와서 힘들지 않냐고 묻자 정희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힘든 건 아버님이죠. 저는 괜찮아요. 어느 날 만수는 정희에게 시험을 해봤습니다. 정희야, 내가 만약 치매가 심해져서 너를 못 알아본다면 어떻게 할 거냐? 정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답했죠. 그래도 아버님은 아버님이에요. 제가 아버님을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에 만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혈연관계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까지 마음을 써주는데 정작 친아들들은 돈에만 관심이 있었죠. 6월에 어느 장맛비가 쏟아지던 저녁, 민철과 민수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죠. 거실에 앉은 민철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병원에서 추가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민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수는 속으로 웃었죠. 자신이 일부러 연기한 건데 무슨 검사 결과가 나올 리 있겠습니까? 초기 치매 진단이 확실해졌습니다. 민수가 거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이제 중요한 결정들은 가족이 대신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민철이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건 후견인 신청서예요. 저희가 아버지의 법정 후견인이 되면 재산 관리나 의료 결정을 대신할 수 있어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죠. 세상 믿을 건 가족뿐이잖아요. 만수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후견인이 되면 재산 처분권까지 넘어간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이걸 왜 서둘러야 하는 거냐? 만수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치매 환자들을 노리는 사기가 많아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야죠. 민철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집값이 오르고 있거든요. 재개발 얘기가 나오자 만수는 귀가 번쩍 들렸습니다. 재개발? 우리 동네가? 네, 곧 보상금 협상이 시작될 거래요. 그런데 아버지 상태로는 복잡한 절차를 감당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요. 민수가 덧붙였습니다. 만수는 속으로 화가 났습니다. 결국 집과 재산이 목적이었던 거죠. 나는 아직 멀쩡하다.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만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고집 부리지 마세요. 이건 아버지를 위한 일이에요. 민철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만수는 일부러 모른 척하며 탁자 위에 법무사 명함을 올려놨죠. 형제는 그 명함을 보더니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아버지, 이 법무사는 누구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누군지 기억이 안 나네. 누가 줬는지. 만수가 헷갈리는 척했죠. 민철이 명함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볼게요. 혹시 나쁜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요. 만수는 그들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잠들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밤 11시쯤 마당에서 형제들의 목소리가 들렸죠. 만수는 조용히 창문 쪽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형, 법무사 명함은 뭐냐?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마 누가 아버지 꼬시려고 하는 것 같아. 요즘 치매 환자들 상대로 재산 빼먹는 사기꾼들 많다잖아. 민철이 답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더 서둘러야겠네. 후견인 신청 빨리 내자. 민수가 말했습니다. 재개발 들어오면 이 집값이 몇 배는 뛸 텐데 그 전에 위임장부터 받아야 해. 만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대화가 계속 들렸죠. 형, 근데 정희 누나는 어떻게 할 거야? 자꾸 끼어들면 방해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이미 가족이 아니잖아. 법적으로 아무 권한도 없어. 그래도 아버지가 워낙 믿으시니까.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후견인 되면 끝이야. 법무사만 잘 구슬리면 돼. 민철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만수는 조용히 서랍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에 미리 준비해 둔 거였죠. 창문을 살짝 열고 녹음기를 내밀어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치매라니 정말 다행이야. 멀쩡했으면 절대 재산 안 줬을 텐데.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정리하자. 아버지 살 날도 얼마 안 남았잖아. 민철의 말에 만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의 죽음까지 계산하고 있었던 거죠. 형, 그래도 양심상. 민수가 주저하자 민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양심? 우리도 살아야지. 아버지 모실 돈도 필요하고 애들 교육비도 있고.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겠어? 민철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녹음기에 모든 대화가 담겼습니다. 만수는 조용히 창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죠.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났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진짜 누가 가족인지 알겠구나. 만수는 중얼거렸습니다. 혈육보다 진심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죠. 200억의 시험은 계속되고 있었고 답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녹음을 마친 만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의 차가운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아버지 살 날도 얼마 안 남았잖아라는 민철의 말이 특히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만수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었죠. 욕실로 향하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하는 순간 바닥이 미끄러웠고 만수는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큰 소리와 함께 욕실 바닥에 쓰러진 만수. 허리와 머리가 아팠지만 더 큰 문제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도와줘. 작은 목소리로 불러봤지만 아무도 들을 수 없었죠. 30분쯤 지나서야 정희가 평소처럼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대답이 없자 정희는 이상하게 생각했죠. 아버님? 집안을 둘러보다가 욕실에서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님, 정희가 욕실 문을 열자 바닥에 쓰러진 만수를 발견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셨어요? 정희는 당황하며 만수를 부축하려 했지만 혼자서는 힘들었죠. 119에 신고해야겠어요. 정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78세 남성분이 욕실에서 넘어지셨어요. 의식은 있으신데 혼자 일어나지 못하세요.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하기까지 정희는 만수 곁에서 계속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아버님, 금방 병원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만수는 정희의 따뜻한 손길에서 위로를 느꼈죠.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민철과 민수도 함께 왔습니다. 정희가 급하게 연락했던 거죠. 하지만 두 아들이 제일 먼저 한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아버지, 위임장은 어디에 두셨어요? 민철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만수는 아직 바닥에 누워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통장이랑 도장은 안전한 곳에 있나요? 민수도 거들었습니다. 정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은 병원부터 가야죠. 아버님이 다치셨는데 무슨 위임장 얘기예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은 가족이 아니잖아요. 민철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재산이 걱정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정희는 할 말을 잃었죠. 법적으로는 민철 말이 맞았으니까요. 구급대원들이 만수를 들것에 옮기면서 말했습니다. 보호자 한 분만 같이 타세요. 민철과 민수가 서로 타겠다고 했지만 만수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가 따라와. 형제들은 불만스러워했지만 아버지의 의사를 무시할 수는 없었죠. 정희가 구급차에 타고 형제들은 자가용으로 따라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허리 타박상과 경미한 뇌진탕 진단을 받았죠. 2-3일 입원 관찰하시는 게 좋겠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입원실에서 만수는 그동안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넘어진 것도 우연이었지만 그 순간 드러난 자식들의 본 모습이 충격적이었죠. 가족이라 피만 섞이면 가족인가? 마음이 있어야 가족이지. 만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병실에는 정희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들은 회사 일이 있다며 먼저 돌아갔죠. 물론 떠나기 전에 간호사에게 아버지가 중요한 결정을 하시려고 하면 저희에게 연락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버님, 많이 아프시죠? 정희가 물수건으로 만수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괜찮다.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만수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묻어 있었죠. 아버님, 제가 계속 여기 있을게요. 혼자 계시게 둘 수는 없어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저었죠. 집에 가서 쉬어라. 내일 와도 돼.
하지만 정희는 병실 옆 의자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만수가 잠든 사이에도 계속 지켜보며 간호사가 올 때마다 상태를 물어봤죠. 새벽에 만수가 깨어났을 때 정희가 졸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정희야. 만수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정희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죠. 아버님, 괜찮으세요? 아픈 데는 없으세요? 내가 왜 여기서 자냐? 집에 가라고 했잖아. 아버님,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밤에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떡해요? 정희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만수는 가슴이 뭉클했죠. 이틀 후 퇴원하는 날, 민철과 민수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이제 혼자 사시면 위험해요. 요양원을 알아봤는데 민철이 말을 꺼냈습니다. 요양원? 만수가 놀랐습니다. 아직 그럴 정도는 아니잖아. 아버지,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치매도 있으시고 이번에 넘어지기까지 했잖아요. 민수가 거들었습니다. 좋은 요양원이에요. 간병비는 저희가 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민철이 요양원 홍보 전단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만수는 그 전단지를 자세히 봤죠. 월 300만 원짜리 고급 요양원이었습니다. 간병비를 너희가 댄다고? 만수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나가게 하면 돼요.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민수가 답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돈으로 요양원비를 내면서 재산 관리는 자식들이 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만수는 화가 났지만 참았죠. 아직 집에서 살 수 있다. 정희가 도와주고 있잖아. 정희 씨는 한계가 있어요.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해요. 민철이 고집했습니다. 정희가 끼어들었죠. 저는 괜찮아요. 계속 돌봐드릴 수 있어요. 정희 씨, 고마운 마음은 알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법적 보호자도 아니시고. 민수가 정희를 견제했습니다. 그 순간 만수는 결심했죠. 나는 집에서 살겠다. 정희가 있으면 충분해. 만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들은 불만스러웠지만 더 이상 강요할 수는 없었죠.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만수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모든 게 명확해졌죠.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누가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하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서랍에서 녹음기를 꺼내 다시 들어봤습니다. 자식들의 냉정한 대화가 다시 들렸죠. 이제 마지막 카드를 써야 할 때였습니다. 200억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밝힐 때가 온 거였습니다. 퇴원한 지 일주일 후 만수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죠. 정희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었습니다. 정희가 장 보러 간 사이 만수는 읍내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받으려고 하는데요. 만수가 창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분 것을 원하세요? 윤정희. 내 며느리예요. 만수는 정희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써서 신청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서류를 출력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죠. 처음 몇 줄은 예상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간 부분을 보고 만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혼인관계 해소 마이너스 3년 전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그 아래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죠. 재혼 마이너스 2년 전 그리고 새로운 배우자의 이름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만수는 한동안 그 서류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따로 사는 줄만 알았지. 이미 이혼에 재혼까지 했구나.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정희가 이미 남남이 된 지 오래였던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만수는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정희는 왜 계속 나를 돌봐주는 거지? 의무도 없는데.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정희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죠. 집에 도착했을 때 정희가 장을 보고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정희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만수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품에 감춘 채 대답했죠. 그냥 동네 한 바퀴 돌았다. 저녁을 준비하는 정희를 보며 만수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정희는 평소와 똑같이 정성스럽게 밥을 차려주었죠. 아버님, 오늘 반찬 어때요? 입맛에 맞으세요? 맛있다. 내가 하는 음식이 제일 맛있어. 식사를 마친 후 만수는 용기를 냈습니다. 정희야, 너 이제 내 며느리 아니구나. 갑작스러운 말에 정희는 수저를 놓았습니다. 네?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만수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꺼내 식탁에 올려놨습니다. 오늘 주민센터에서 받아왔다. 3년 전에 이혼했고 2년 전에 재혼했더구나. 정희는 그 서류를 보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해요. 말씀드리지 못해서. 만수는 정희의 반응을 유심히 봤죠. 당황하기보다는 죄송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냐? 만수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답했죠. 아버님이 실망하실까 봐요. 그리고 말씀드린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잖아요. 달라질 게 없다고? 만수가 되물었습니다. 네. 서류상으로는 남남이 됐지만 제 마음속 아버님은 그대로거든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만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럼 왜 계속 나를 돌봐주는 거냐? 의무도 없는데. 의무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정희가 고개를 들어 만수를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제 친아버지 기억하세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수의 눈이 커졌죠. 윤기수? 물론 기억하지. 내 절친이었는데. 정희의 아버지 윤기수는 만수의 어릴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함께 자라고 함께 군대도 갔고 함께 결혼도 했죠. 기수가 죽기 전에 나한테 부탁했다. 정희를 잘 부탁한다고.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한 아저씨가 너를 지켜볼 거다. 그분을 아버지처럼 여기라고.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수는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정희가 중학생이었을 때 윤기수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죠. 부인도 몇 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서 정희는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버님이 저를 돌봐주셨잖아요. 고등학교 학비, 대학교 등록금, 생활비까지. 정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친아버지도 못 해주실 걸 다 해주셨어요. 만수는 기억났습니다. 정희가 우등생이라서 공부를 계속하게 해주고 싶었죠. 기수 친구 딸이니까 당연한 거였다. 만수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혈육도 아닌 저를 자기 딸처럼 키워주셨는데. 정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몇 천만 원을 쓰셨는데 그걸 당연하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때 민철이하고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기억나세요? 정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이제 진짜 내 딸이 됐다고 하시면서요. 만수는 그날을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친구의 딸이 자신의 며느리가 된다는 게 얼마나 기뻤는지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했었죠. 하늘에서 기수도 좋아했을 거다. 결혼할 때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오늘 내가 2번 기쁘다. 아들이 장가가서 1번, 내 친구 딸을 며느리로 맞아서 또 1번이라고 하셨잖아요. 정희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랬지. 만수도 그때가 그리웠습니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 중 하나였죠.
민철이하고 사이가 나빠진 후에도 아버님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걱정해 주셨죠. 정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민철이랑 별거 중일 때도 제가 혼자 아이들 키우는 걸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워 하셨는지, 몰래 용돈도 주시고 아이들 간식도 사다 주시고 정희 마음이 편안하면 된다고 늘 말씀해 주시고. 정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아버님을 어떻게 혼자 두겠어요. 만수는 깨달았습니다. 정희에게 자신은 단순한 전 시아버지가 아니었던 거죠. 친아버지를 대신해서 평생 자신을 돌봐준 은인이었습니다. 그 은혜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서류는 끊어졌어도 제 마음속에서 아버님은 영원한 아버지예요. 정희가 만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친아버지, 그리고 아버님. 제게는 두 분의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만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럼 새로 결혼한 남편은 뭐라고 하냐? 처음에는 이해 못했어요. 왜 전 시아버지를 돌보느냐고 했죠. 정희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했어요. 아버님이 어떤 분인지, 저에게 어떤 의미인지. 지금은 이해해요. 오히려 존경해요. 정희의 남편도 결국 이해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순간 만수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서류가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니다. 마음이 만든다. 혈연 관계보다 더 진한 정이 있다는 걸 깨달았죠. 정희야, 기수한테 약속한 걸 잘 지키고 있구나. 만수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한 거예요. 아버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만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온 세월,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주는 정의가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200억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이제 확실해졌죠. 구정이 다가왔습니다. 만수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죠. 모든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겁니다. 민철과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설날은 꼭 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민철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다. 가족이니까 함께 들어야 할 얘기다. 만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진지했죠. 설날 아침 정희가 일찍 와서 명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떡국, 전, 나물 반찬까지 정성스럽게 차렸죠. 아버님, 오늘은 왜 이렇게 긴장되세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오늘 모든 걸 정리할 거다. 만수가 답했습니다. 정희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만수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죠. 오전 11시쯤 민철과 민수가 가족들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손자 민준이와 손녀 수진이가 할아버지에게 달려왔죠. 할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우리 손자들.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만수는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웠죠. 이 아이들의 아버지들이 얼마나 변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세배를 마치고 상을 차렸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앉으니 오랜만에 집안이 활기찼죠. 하지만 만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였습니다. 밥 먹기 전에 할 얘기가 있다. 만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만수를 바라봤죠. 며칠 전에 녹음한 게 있는데 같이 들어보자. 만수는 서랍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민철과 민수는 갑자기 얼굴이 굳어졌죠.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 민철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너희가 며칠 전 밤에 마당에서 한 대화다. 만수가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형, 법무사 명함은 뭐냐? 민수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아마 누가 아버지 꼬시려고 하는 것 같아. 요즘 치매 환자들 상대로
재산 빼먹는 사기꾼들 많다잖아. 녹음이 계속 나오자 식탁 위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수의 아내는 남편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죠. 그럼 우리가 더 서둘러야겠네. 후견인 신청 빨리 내자. 재개발 들어오면 이 집값이 몇 배는 뛸 텐데 그 전에 위임장부터 받아야 해. 손자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했지만 어른들은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아버지가 치매라니 정말 다행이야. 멀쩡했으면 절대 재산 안 줬을 텐데. 그러게.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정리하자. 아버지 살 날도 얼마 안 남았잖아. 그 순간 식탁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민철과 민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죠. 자신들의 냉정한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 민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오해? 만수가 비웃었습니다. 어디가 오해냐? 저희가 좀 흥분해서 그런 말을 했지만 민수도 변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녹음된 목소리는 너무나 명확했죠.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나는 치매가 아니다. 만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게 연기였다. 너희를 시험한 거였어.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연기라고요? 정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맞다. 돈이 너희를 시험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시험했다. 만수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돈을 시험해요? 민철이 억지로 웃으며 물었습니다. 만수는 주머니에서 로또 당첨증을 꺼냈죠. 200억 로또에 당첨됐다. 식탁 위의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200억이라는 금액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너희가 진짜 가족인지 시험해봤다. 아버지, 저희는 민철이 변명하려 했지만 만수가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결과는 이미 나왔다. 너희는 떨어졌고 정희는 통과했다. 만수는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는 이미 내 며느리가 아니다. 3년 전에 이혼했고 2년 전에 재혼했다. 그런데도 나를 버리지 않았다. 정희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스러웠지만 만수의 따뜻한 손길이 고마웠죠. 200억 전액 너에게 준다. 만수가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정희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그동안 못한 거 못 가본데 다. 그때 만수가 미리 준비해둔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유언대용 신탁으로 이미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민철과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할 말이 없었죠. 자신들의 진심이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으니까요.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민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민수도 함께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너희가 잘못한 건 돈을 탐낸 게 아니다. 만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죽기를 기다린 거다. 그게 가장 실망스럽다. 정희가 민철을 나무랐습니다. 당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민수의 아내도 마찬가지였죠. 부끄러운 줄 알아요. 손자들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평소 화목했던 명절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죠. 이제 너희가 알 것이다. 만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가족이 뭔지, 진짜 사랑이 뭔지,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정희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그런 큰 돈 받을 수 없어요. 받아야 한다. 너만이 진짜 가족이니까. 변호사가 서류에 사인을 받았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났죠.
200억의 새로운 주인은 정의가 되었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진짜 가족으로 인정받은 거였습니다. 민철과 민수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가족들을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진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마지막 인사를 하고 떠났죠. 집에는 만수와 정희만 남았습니다. 조용한 명절이 되었지만 만수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진짜 가족을 찾았다는 안도감이 들었죠. 아버님, 정말 괜찮으세요? 정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이제야 진짜 편안하다. 만수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200억의 시험은 끝났고 진짜 가족을 찾은 기쁨이 더 컸습니다. 설날이 지나고 일주일 후 만수는 정희와 함께 거실에 앉아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희야, 이제 진짜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해보자. 200억이라는 거금 앞에서도 정희는 여전히 어색해했죠. 아버님, 이런 큰 돈 정말 괜찮은 거예요? 저는 그냥 아버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당연하다. 진짜 가족한테 주는 거니까. 만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그동안 못 해본 것들, 못 가본 곳들 다 가보자. 나이가 이런데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있겠나? 평생 절약만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좀 써보자. 만수는 먼저 가까운 곳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백화점 가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다. 거기서 좋은 옷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어보자. 정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명동이나 강남도 구경해 볼까요? 서울 나들이 첫날, 만수는 정희와 함께 지하철을 탔습니다. 이 지하철이 이렇게 빠른 줄 몰랐네. 78세에 처음 타보는 지하철 2호선이었죠. 강남역에 내려서 주변을 둘러보니 높은 빌딩들이 즐비했습니다. 정희야, 세상이 이렇게 변했구나. 백화점에서는 평생 입어보지 못한 좋은 옷들을 샀습니다. 아버님, 이 정장 정말 잘 어울리세요. 정희가 감탄했죠. 만수는 거울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내가 이런 옷을 입을 줄이야. 구두도 새로 사고 시계도 하나 골랐습니다. 점심은 백화점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먹었습니다. 이 한 끼가 우리 한 달 생활비네. 만수가 중얼거렸지만 맛있게 먹었죠. 돈이 있으니까 이런 맛도 볼 수 있구나. 정희도 평생 먹어보지 못한 요리들을 맛봤습니다. 한 달 후에는 정희의 아이들인 민준이와 수진이를 데리고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할아버지, 제주도 정말 가요? 아이들이 신나했습니다. 그럼 비행기도 타고 한라산도 올라가자. 김포공항에서 제주행 비행기를 기다리는 만수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78세에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죠. 아버님, 무서우시죠? 정희가 걱정했지만 만수는 창밖을 내다보며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구나. 구름이 저렇게 생겼구나. 제주도에서는 렌터카를 빌려 섬 전체를 돌아다녔습니다. 성산 일출봉에서 새벽 일출을 보며 만수는 눈물을 흘렸죠. 이런 풍경을 이 나이에 보게 되다니. 한라산 등반에도 도전했습니다. 나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정상에 올랐죠. 할아버지 대단해요. 민준이가 박수를 쳤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는 산 좀 탔다. 만수가 뿌듯해했죠. 한라산 정상에서 네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은 특별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바닷가에서는 귤을 까먹으며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희야, 이런 게 행복이구나. 만수가 말했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함께할 사람이 있어야 행복한 거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만수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해외여행도 해보고 싶어? 첫 해외여행은 일본이었습니다. 아버님,
해외여행은 처음이시죠? 그래, 이 나이에 처음 가보네. 도쿄에서 시작해서 오사카, 교토까지 일주일간 여행했습니다. 온천에서 몸을 담그며 이런 게 호강이구나라고 감탄했죠. 일본에서 돌아온 후에는 더 담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럽도 가보고 싶고 미국도 가보고 싶어? 정희가 놀랐습니다. 아버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지금 안 가면 언제 가겠나? 유럽 여행에서는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을 보고 이탈리아 로마의 콜로세움을 구경했습니다. 책에서만 보던 걸 직접 보다니 만수는 매일이 신기했죠. 런던에서는 버킹엄 궁전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희야,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야. 이런 걸 볼 수 있게 해준 너한테 고마워. 정희도 눈물이 났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아버님. 가장 큰 모험은 세계 일주 크루즈였습니다. 30일간의 항해였죠. 정희야, 우리가 이런 호화로운 여행을 할 줄 누가 알았겠나? 크루즈선에서 만난 외국 사람들과도 어렵게나마 소통했습니다. 지중해를 지나고 대서양을 건너는 동안 만수는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그리스 산토리니를 구경했다. 하얀 집들이 이렇게 예쁜 줄 몰랐다.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적었죠. 하지만 여행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만수는 고향에 도서관도 하나 지었습니다. 윤기수 기념 도서관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정희의 아버지를 기리는 뜻이었습니다. 기수가 좋아했을 거야. 경로당도 새로 지어주었습니다. 할머니들이 더 편하게 지낼 수 있게 해드리자. 최신 시설을 갖춘 경로당이 완공되자 동네 어르신들이 감격했죠. 만수 씨 덕분에 우리가 이런 호강을 누리네. 1년 반이 지난 어느 가을날 만수와 정희는 집 앞 단풍나무 아래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아버님, 이제 정말 하고 싶은 건 다 해보신 것 같아요. 그러게, 꿈에도 몰랐던 것들을 다 해봤네. 200억 받고 나서 가장 달라진 게 뭐예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만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죠. 마음이 편해졌어.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게 되어서. 그리고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 저도 그래요. 돈보다 더 값진 걸 얻은 것 같아요. 정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님과의 추억들,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 동네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모습 말이에요. 민철과 민수는 가끔 안부 전화를 했지만 예전처럼 자주 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괜찮았죠. 그래도 내 아들들이니까 언젠가는 깨달을 거야. 여전히 아들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였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두 사람은 마당에서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리는 듯했죠. 실제로는 바다가 보이지 않았지만 마음은 여행했던 바다들이 떠올랐습니다. 정희야, 우리 참 많은 곳을 다녔지? 네, 정말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드렸어요. 아버님 덕분에 우리 동네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날 밤 만수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0억의 시험은 끝났다. 남은 건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며 사는 온기뿐이었다. 돈은 도구였고 진짜 보물은 함께할 사람이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보던 그 별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가족과 함께 바라보는 별이었습니다. 만수는 미소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78세에 찾은 진짜 행복, 진짜 가족과 함께하는 매일이 선물 같았습니다. 200억보다 더 값진 것을 얻은 기분이었죠.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짜 사랑을 찾은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치매 걸린 부모 앞에 드러난 친아들들의 냉정한 모습과 법적으로는 남남이 되었지만 끝까지 진심으로 모셔다린 정의의 마음.
정말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만약 갑자기 큰 돈이 생긴다면 주변 사람들의 진심을 의심해 보게 될까요? 그리고 혈연 관계가 끊어진 가족을 끝까지 돌볼 수 있는 마음이 있으실까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생각하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78세 만수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찾은 진정한 행복처럼 우리도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가족의 의미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